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눈앞에 둔 21세기.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내면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걸까? K-팝을 세계 정점에 우뚝 세우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I have come to love myself for who I am, for who I was, and for who I hope to become.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자존감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 그 해답을 뇌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모교인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서 뇌교육 수업을 모두 이수했다. 명상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뇌교육 K명상. K명상의 한류를 도모하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의 통합헬스케어학과 양현정 교수를 만나본다. 네, 양현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통합헬스케어학과 학과장 양현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하실 때 뇌교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뇌과학은 조금 익숙해도 뇌교육은 좀 생소하거든요. 이 뇌과학과 뇌교육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과학적인 툴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분자세포 레벨에서 연구를 한다면 분자신경생물학이 뇌과학이고 인지 레벨에서 연구한다면 인지신경과학이겠죠. 그런데 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뇌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뇌를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부학적, 그리고 시스템적, 그리고 인지적 레벨에서 뇌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고 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뇌를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 뇌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자아 개발을 하고 자기 탐구, 자기 성찰을 하는 교육의 분야입니다. 네, 물론 두 가지 분야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도 크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좀 접하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런 뇌교육을 어떻게 접했고 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뇌 교육을 접하게 된 것은 일본에서 학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뇌신경과학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이러한 것들이 우리 뇌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텍스트를 보거나 논문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뇌교육 명상을 접하고 이것을 기전을 이해하고 싶다, 연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국내에는 그런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됐었을까요? 어떤가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저는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다. 네, 해외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배운 걸 지금 국내에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또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런 과정에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정부가 최근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K-팝과 K-드라마 이런 것처럼 대중문화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한류를 모색하는 시점에 K-명상을 수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 뇌교육 융합학과 양현종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세계적인 연구소죠.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분자신경과학 분야를 좀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명상 또 통합 헬스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명상이라는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뭔가 뭐 자기 개발, 뭐 수양, 뭐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과학자가 연구하는 명상은 좀 어떤 학문인가요? 네. 세계적인 명상 연구자 중에 존 카바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MIT의 분자 생물학 출신의 박사 출신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이제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현상을 분자나 세포 레벨에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명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명 현상을 개체 레벨에서, 인간 개체 레벨에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개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분자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 범위가 확대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분자신경 생물학의 분야를 연구하였지만 현재는 연구 분야가 확대되어서 인간 개체 레벨에서 생명 현상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내 과학, 내 교육 또 다른 분야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한 연구의 범위를 좀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뭔가 동기 뭐 이런 건 좀 있었을까요? 하지만 뇌신경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네. 이제 우리가 정신의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 건강이나 이러한 뭐 인지나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관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뇌를 통해서 이제 신경계가 정말 모든 이제 뭐 여러분의 발가락이나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뇌에서 멀지만 움직이려고 하면 언제든지 금방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장, 이러한 것들도 다 신경계를 통해서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분비계를 통해서 혈액이 온몸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혈액을 통해서 우리 뇌와 실시간으로 정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몸 전체에 그 변화가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따라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명상 분야의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교수님께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보다 오히려 뭐 동양보다는 서양 쪽에서 이런 명상에 대한 교육, 뭐 연구가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좀 우리나라는 이 명상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간 동안 이제 이런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해 오신 연구자분들이 계시고, 뇌교육 명상에 관해서도 지난 10여 년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와서 지금은 이런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실전적으로 이런 명상의 효과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뭐 과학적이고 좀 학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명상하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할 수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가 좀 되거든요. 이 명상으로 정말 사람의 뇌가 좀 변화하는 걸 좀 볼 수가 있나요? 네, 사람의 뇌가 명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주의 집중,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 인식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정서를 조절하는 것, 이러한 것에 관련된 뇌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뇌교육 명상에 관한 이제 뇌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2013년도에 이제 서울대 병원과 한국뇌과학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 명상자와 일반 이제 인의 뇌를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정서 조절과 관련된 뇌 부위가 특히 이제 변화하였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뇌에서 이런 정서를 담당하는 부분에 정말 뭐 구조적인 변화라는 게 실제로 좀 있었던 건가요? 네. 그 구조적 변화는 어떠한 그 뇌의 앞부분에 있는 내측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평상시에 건강한 뇌에서는 우리 뇌의 중앙에 있는 공포와 분노를 표출하는 편도체라는 부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받게 되면 이 뇌의 앞부분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버리면서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한 그룹에서는 일반 그룹보다 이 뇌의 앞부분이 두꺼워져 있다는 것이 보여졌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서 조절력이 더 향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뭐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수험생들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명상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것은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서울대 병원과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이제 공동 연구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제 그룹을 2개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온라인으로 10분간 뇌교육 명상을 8주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전과 4주 후 그리고 8주 후에 각각 여러 가지 척도를 측정하였는데 스트레스에 관해서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일반 그룹보다 이제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뇌파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는데 9분간 이제 3주 수행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업 기억이 이제